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푸틴이 혈액암 투병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돕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는요, 정보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언론과 기관들을 다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알잖아요. 러시아에서 뭐 누가 푸틴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라지잖아요. 인생이 삭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 돌았다라는 건 이건 둘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일부러 고의적으로 흘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막을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흘리게 된 정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이상한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 한 3개월 됐단 말이죠. 자, 그럼 푸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푸틴이에요. 몸에 이상 증상이 온다라는 걸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알게 될까요? 아니죠. 건강검진 안 하겠습니까? 독재자가. 건강검진 하면서 자기의 몸 상태를 알아요. 몸 상태를 알면서도 굳이 전쟁을 일으켰다. 몸이 아프면 올바른 지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제 은퇴를 하거나 뭐 그런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도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모든 비난 수위가 러시아를 향하고 높아질 때, 원망이 커질 때, 이때 기가 막히게 암 투병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는요, 입만 열면 뻥을 쳐요. 여러분, 북한이 뭐 진짜로 말하는 거 봤습니까? 입만 열면 뻥이죠. 중국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전쟁이 벌어졌죠.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진 순간부터는 러시아가 좋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많은 피해를 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좋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전쟁을 일으켰고 공격한 당사자 푸틴이 절대로 이 시나리오가 좋게 끝날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게 푸틴이 정권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죽거나, 이걸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하고 있고, 푸틴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언론에서 이제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건강이 이상해서 몸이 안 좋아서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전쟁이라는 건 그래도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보통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피할 게 없는 거예요. 자꾸 저 나라가 나를 괴롭히니까, 우리나라를 괴롭히니까, 우리가 굶고 굶주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전 세계가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회복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하고 나서 뭘 하던가. 근데 회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됐다? 경제가 더 망가지게 됐죠. 어디가요?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수많은 국민과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 명분은 뭐냐?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명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 입장에서,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미 수많은 피를 흘려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이 상황을 좋게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쟁이 나고 나서 서로 처음에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싸울 이유가 사실은 없으니까요. 막 총 날라오면 숨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나의 군인 동료가, 전우라고 하죠, 전우가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감정이 이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진짜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명분을 찾지 못하다가 당장 내 가족이나 동료가 죽는 걸 보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네, 이제는 뭐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게 뭐 이득이 없지 않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감정이 격해져서 누구 하나 정말 죽어야만 끝날 수 있는 전쟁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면전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중동 지역도 계속 싸우잖아요. 미사일 날아가고 뭐 테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왜냐면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이제 종결이 되려고 하면 이 푸틴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게 될 경우에는 종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푸틴이 이 시점에서 혈액암 심각한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전쟁 발발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쟁을 거의 끝난다고 한다면 일단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저 전쟁 때문에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사람들도 저 내용 때문에 주식을 계속 갖고 있지 않고 매도한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계속 올라서 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증시가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푸틴의 건강 이상설로 전쟁이 지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좀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결국 진실은 알 수가 없지만 출발 자체가 요상하긴 했습니다. 전쟁으로 얻을 게 없는데 전쟁을 해서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자극시켰고, 그리고 에너지 값을 상승시키면서 증시에 위협적인 악재를 가져오기도 했었죠. 여러분 요즘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악재가 너무 많아요. 그쵸? 네. 그리고 저기 루나코인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루나코인도 악재를 받았는데 그 권 대표 있잖아요. 네. 이 피해자들이요, 이 루나코인이 삭제가 됐잖아요. 돈이 99.9% 하락이며 거의 그냥 끝난 거죠. 이렇게 돼버렸으면요,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희망이라는 게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피 같은 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 버는 거 자체가 쉽지 않은 건데, 누군가의 이 피 같은 돈들을 다 날렸다고 한다면,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렸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그 결말은 이 문제를 만들어낸 이 당사자들은 결말이 좋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푸틴이 정말 건강이 이상한지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조이팔 사건. 그쵸?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도 없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암 때문에 뭐 푸틴이 정말로 뭐 사망을 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다 짜여진 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에 악재를 주는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푸틴의 전쟁 일으킨 것도 그렇고, 이 루나 코인도 한번 털고 가긴 해야 됐어요. 루나 코인이 터진 시점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기업들의 악재가 터지는 시점도 그렇고, 네, 아무튼 뭔가 급한 듯한 전개가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빠른 전개가 움직일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한 3, 4년 전에 누렸던 어떤 평범한 시장과는 앞으로 다가올 시장은 확실히 다르다.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혼돈 속에서 기회를 이용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또 루나 코인이 상징하듯이, 또 러시아 사태가 상징하듯이, 누군가가 크게 기회를 얻고 돈을 번다는 건 누군가는 크게 잃는다는 것을 또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회사, 기술이 있고, 그쵸, 자본이 있고, 투자도 열심히 하고, 이런 좋은 회사를 찾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외부적인 상황에 엮여서 뭐 정부가 때린다든지, 아니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좋은 회사가 아니게 돼버리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뜬금없이 곡물 관련된 회사가 막 상승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럴 때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면,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각 섹터마다 분산을 해놓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 어디선가 기회가 터져서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앞으로 계속 투자 이야기 할 텐데, 앞으로 또 어떤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좀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